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0일 오후 7시입니다. 요사이 이재명과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은 이런 농담이 생각납니다. 2016년 탄핵 사태 때 어느 고참 기자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자 정신의 반대말이 뭐냐? 모르겠다고 했더니 기자 정신의 반대말은 맨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말이 맨정신이 아닐까요? 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태는 문명 파괴자의 행태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법치, 과학, 사실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은 과학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법치도 부정합니다. 사실을 또 부정합니다. 이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하고는 우선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사람과 1 더하기 1은 4라는 사람이 만나서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해가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뜬다고 우기는 사람과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제는 비웃어야 합니다. 이 비웃어야, 경멸해야 저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정색을 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 이 세력은 더불어 망할 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당명에 이미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더불어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문재인이가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시원한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갑제닷컴에 올라온 글입니다. 문무대왕이란 필명을 가지신 원로 언론인이 쓴 글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이재명을 앞으로 돌팔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고명한 학자를 향해서 돌팔이라고 했으니까 이재명이 나를 돌팔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무대왕이란 좋은 필명을 가지신 분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어 선동하고 있다. 대국민 서명운동도 불리고 있다. 이재명의 입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원전 처리 오염수를 핵 폐수라고까지 단정했다. 원전 오염 처리수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해외 석학급 과학자를 돌팔이 과학자라고 물어뜯었다. 이재명은 흥분하면 말이 거칠어진다. 천방지축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대한민국 검사들을 검사 나부랭이들이라고 씹어댔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형수에게도 폐륜적 발언을 서슴없이 해댄다. 아무래도 이재명은 국가 지도자가 되기에는 언어폭력이 너무 심하다. 언어폭력을 줄이면 언폭입니다. 정치인의 언폭은 요새 많이 논란이 되는 학폭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죠. 정치인이라는 것은 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말이 험해지면은 그 정치도 험해지고 그것을 들어야 하는 국민들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안전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주장과 상치되는 주장을 한 외국의 석학을 돌팔이 과학자라고 막말을 퍼부은 이재명의 무지는 앞으로 원자력 관련 전문 국제기구인 IAEA가 밝힐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다. 돌팔이 과학자가 이길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이 돌팔이 정치인, 돌팔이 변호사 등 돌팔이 이재명이 될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결과는 뻔합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떨거지들이 연일 거품을 품어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에 대한 방사능 선동에 대해 국립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정석근 교수가 국제신문에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이란 칼럼을 발표했다. 돌팔이 과학자가 아닌 진짜 해양생명과학자의 주장이어서 요약해서 소개한다. 지금부터는 정색을 하고 과학자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네요. 이분 참 용감한 분입니다. 정석근 교수, 국립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소속입니다. 1990년대까지 러시아가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동해해버리고 2011년 도호쿠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가 아무런 통제 없이 태평양으로 바로 흘러들어갔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 바다에 방사능 농도가 높아졌거나 전 세계 바다에서 해양 생물과 이를 먹은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단 한 건도 없다. 육지와는 달리 해류의 확산 덕분에 방사성 물질이 주변 해양 생물에 해를 끼칠 정도로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러 있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지표면이 30%고, 그 다음에 해면이 70%입니다. 멀리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보시면은 파랗잖아요. 70%가 바다인데 그 용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약 8,800m인 에베레스트입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바다는 한 13,000m 정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바다는 오염 물질을 품어가지고 분해하고 희석시켜버리는 아주 놀라운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석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고기가 간혹 채집되기도 하지만 그 기준치라는 것이 사람이 1년 매일 먹었을 때 엑스레이 한 번 찍는 피폭량에 지나지 않는다. 엑스레이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찍는 사람 있잖아요.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생물이 어떤 피해를 입는 것과는 무관하다. 처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흘러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 양의 6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방사능 물질을 천천히 방류하면은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이 처리수 방류는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기에 막을 수단도 없지만은 국내용 정치 선동은 달아오를 것이다. 여기 정작 피해를 볼 사람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이다. 2011년 후쿠시마 방사능 소동과 수산물 소비 기피로 입은 피해가 약 2조 원이었다. 이번에는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아도 일제시대에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어업 규제로 어초는 소멸해 가고 어가, 농가와 같은 어민의 가정을 말하죠. 어가의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번 소동은 수산업 몰락을 더욱 재촉하게 될 것이다. 냄비처럼 끌어올랐다가 내년쯤에는 서서히 잊힐 것이지만 정치가 뭔지 과학이 뭔지 관심 가질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가는 어민과 수산시장 영세업자들은 1년을 버티기가 힘들다. 절절하네요. 이제 어민들, 수산업자들이 그리고 이 수산물을 먹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칼럼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정석근 교수는 절규하고 있다. 어선 위에서 새벽 어시장에서 손에 물칠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방사능 선동가들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 외치고 있다. 돌팔이 정치인 이재명이 답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